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나 강한 시장 속에서 위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듯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빨간불을 어떻게 오후장 막판해 볼까요? 이 중에 거래대금 실린 종목들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될지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유투바이오 신규 상장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특징을 좀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 실린 종목들의 특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특징이랄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냥 좋은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HBM 메모리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쓰이고 있는 뭐 A100 또는 H100 뭐 이런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당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암 시장에서 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비싼 가격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러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HBM 메모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의 생산량이 뭐 하루에 100개씩이었다고 친다라면 그렇게 꾸준히 갈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렸죠. 즉 수요량이 기존에 100개씩 생산했는데 그리고 100개조차도 수요량이 없었는데 하루에 10,000개 이상씩의 어떤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의 숭어물 돌렸을 때 뭐 밤늦게까지 정말 공장 계속 돌리면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은 HBM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더 늘려야 됩니다. 즉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GPU를 만들던 회사들이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수를 좀 누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지탱해주는 종목군들이니 좀 반등세를 보여줬고 자 그것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돈이 될 만한 종목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반면에 좀 보실 만한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상 뭐 신규주로서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붙을 때 어찌 본다라면 소위 때가 묻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과거에 윗꼬리를 길게 다는 형태의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웬만해서 상한가를 가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이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뭐 기업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팹리스와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생산해주고 있고 특히 뭐 IT 관련돼가지고 스토리지라든지 또 그 스토리지와 관련된 어떤 입출력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도 팹리스 형식으로 정말 기술력 있는 설계 수준까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정 설비라든지 또 그것 자체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 또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사실 늘 그렇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종목이 그래도 이유를 불문하고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반도체 쪽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집중해 보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생각을 하셔도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딱 두 개의 섹터가 움직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입니다. 자, 로봇은 점진적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 특별하게 호재가 딱 터지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막 강세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뭐 사실 많이 올라봤자 3, 4%고 뭐 내려봤자 2, 3%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들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예를 들면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은 늘상 정말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뭐 크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런 것도 좀 제하고 최근에 신규 상장된 그런 어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때묻지 않은 종목, 차라리 이러한 어떤 신규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가 봤습니다. 2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여기 마침 시장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반도체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살짝 봤더니 이 종목 로봇 주네요.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지 소개 바로 받아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도 줬고 좀 여러모로 안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일단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이 딱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본다면 시장에 거의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떤 종목이었는데, 자, 모처럼 만에 지난 10월 30일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 3,4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은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만약에 이 방송에 월요일에 또는 화요일에 출연을 했더라면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매주 목요일 딱 이 시간에만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 탑, 사실상 협동 로봇을 개발, 생산, 공급까지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아직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겠으나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2024년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적자 회사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시장 파이 자체도 크게 커질 것이며,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런 어떤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 종목만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뭐 SPG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 로보틱스 모두 다 좋은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현재 종가가 41,7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36,000원 잡아드리되 36,000원 선에 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전에는 로봇 대장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팁을 주시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로봇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진단이실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왜 대장인가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두산이라는 전체 기업의 특성상 자신들의 물량을 뭐 어쨌든 돈이 필요해가지고 매도하는 경우도 몇 차례 사례가 좀 있었던지라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때가 묻지 않았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호재가 딱히 없습니다. 일단 뭐 알려진 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로봇 산업으로 또 연구 개발 그리고 지금 출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호재만 좀 나온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패권을, 왕권을 쥐지 않겠는가, 대장주로서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장주를 쫓아가니까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또 한 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전부터 상승 출발, 그리고 거기에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장중 내내 펼쳐졌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간 그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적극적으로 나온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코스닥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오후장 살짝 변화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는지 수급적인 포인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2300선이 위태로웠고, 그리고 그 밑에서 움직인 날이 꽤 되었는데 어느새 2340선 위에까지 올라섰습니다. 1.81%의 상승률로 장중 내내 순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 켠 구간에서 움직임 나왔고요. 장 초반부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가 힘을 더하면서 지수의 탄력성이 더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무려
4%나 오르면서 코스닥의 말 그대로 정말 큰 힘이 발휘된 하루였는데요. 앞서 흐름 보셨다시피 유가증권 시장이 위쪽에서 흐름을 쭉 끌고 온 것과 조금은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2차 던지가 힘을 받았다라는 포인트에 지수가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기 시작했고요. 고점 딱 찍는 구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772선까지 올라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은요. 일단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유가증권 시장엔 적극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IT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기관은 오전부터 꾸준하게 매수 여력을 보여줬고 훨씬 더 키워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반가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긴 한데요.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좀 반복한 하루였다라는 점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막판에 한 번 더 늘었습니다. 일단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었고요. 한 번 더 자료 집계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오늘 산 것으로 막판에 추가적인 물량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래 연속된 순매수, 그런데 조금 더 탄력은 분명했고 강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훨씬 더 강한 탄력을 강하게 모아갔다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 동일하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들어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환율이기도 한데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파월의 의장이 매파적이기도 했지만 시장은 마냥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달러와 약세 진행된 하루였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더 강화된 하루였습니다. 말 그대로 급락이었고요. 14원 넘게 떨어지면서 1,340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환율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오늘 일단 장 초반부터 흐름을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7만 원 선 터치가 나왔을 뿐 안착은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3위 그냥 지켜내는 데 그쳤습니다. 2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릴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 계속 좀 추적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 던지 중심으로의 흐름 강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한 상승세에 대해서 해석은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15% 이상의 오름세, 에코프로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의 수급적인 차이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도했다라는 점 특징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LNF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이 안에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재단에 있는 2차 던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굵직하게만 보고요. 오늘의 이 빨간물이 이어질까요? 계속 신뢰해도 될까요? 이게 관건일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고 강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코스닥의 힘이 강했는데요. 2차 던지 힘도 강했죠.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엿보일까요? 어떻게 지금 흐름 보셨을까요? 정말 냉정하게 정말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시장이 상승해도 오히려 돈을 못 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오히려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수준에서 거의 끝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사실상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서로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제가 또 혼나겠죠. 근데 분명합니다. 왜냐? 하락세가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실이 조금 줄어드셨거나 아예 소외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일단은 하락장 내에서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억, 5억, 3억도 되지 않은 종목을 손실이 아까워서 못 팔고 버티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빠진 것들도 많습니다. 왜? 일단은 빨리 손절하고 더 강한 종목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음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오늘 반도체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일주일 전에 예상한 사람도 있고 한 달 전에 예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동안 시장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적절하게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었는가. 자, 지금 보시려면은 실질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의
전일 종가 매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까지의 과정을 실제 거래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지난 하락장에서 돈을 버셨을 것이고요. 오늘 좀 반등했다고 내일부터 상승장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그나마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당분간 시장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응하는 폭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니까 모든 종목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는 시장은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본다면 올해 다 지나가고 나서 내년에 아마도 1년 12개월 동안 그 안에 약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내리 하락 또는 횡보 정말 곤혹스러운 시장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자료화면을 한번 또 보시게 된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재료가 노출됐을 때 뭐 NFT가 되었던 어떤 뭐 가상화폐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재료에 의해서 반응하는 종목을 우리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는 종목을 내일 급등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놔야지. 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던 분들은 사실 오히려 더 실패하는 횟수가 많으실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상승 또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 B는 실제 매수한, 실제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파란색 B는 실제 매도한 것인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을 그래도 하셔야지 남은 내 어떤 중장기 종목이 되었던 다른 어떤 물린 종목이 되었건 손실이 조금 커진다 할지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좀 버틸 수 있고 또 나중 가면은 내가 오히려 이런 데서 수익을 거두면 그 수익금으로 다시 추가 매수해서 평단과 비중 조절까지도 같이 가능하니까 꼭들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오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3분 내에 그날의 시장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성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민기적거리신 분들은 장중에 쓸데없이 날아가는 거,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기 바쁘실 텐데 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이제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이 25% 전후 가격 또는 급등했던 가격대에서 그냥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 제가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손절매도 못하시고 하락하면 손실이 100, 200, 300 늘어나면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런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굳이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셔가지고 남들이 뭐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 쫓아가시는 거래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루에 1%라도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매매툴, 캐시카우를 꼭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위주로 챙겨야 된다는 신호를 확정을 할지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사실은 비중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수익을 실현한 쪽에서 다시 기다렸다 매수하는 그 패턴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실지 아니면 손실이 큰 쪽에서 메꾸는 전략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 뭐 두 가지 전략이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제가 여기서 정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덜컥 사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억이든 5천이든. 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시면 첫 번째 매수는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4,500, 4,700, 800은 언제 매수하느냐? 그런 식으로 매수 금방 하시다 보면은 불과 10분도, 20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량만큼 충분히 매수하십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그날의 종가 또는 그날의 저가 또는 그날의 중심 가격에 딱 맞춰지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비중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현재가 챙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셨다면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좀 팔아주고 다시 싼 가격에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르긴 했습니다만 난이도는 여전히 높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잘 정리해서 내 투자 철학과 맞는지 그 방향성 탐색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이논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르니까 좋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에서도 이런 빨간불 기대해 보면서 일단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